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 짙은 어둠 속에서 64살 김보 씨의 얼굴만 스마트폰 불빛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피처럼 붉게 물든 증시 폭락 차트, 화면을 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조여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굴까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남의 돈을 굴려주던 진짜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 모은 퇴직금의 빚까지 연끌해서 주식시장에 모조리 밀어넣은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주식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판의 진짜 주동자가 누군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20대 청년도, 30대 직장인도 아닙니다. 바로 은퇴한 시니어들입니다. 시니어 B2. 이 네 글자가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멱살을 쥐고 흔듭니다. 하지만 진짜 뼈가 시린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폭락장이 덮치는 순간 이 어르신들이 최우선으로 학살당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피를 토하고 제일 마지막에 눈을 뜹니다. 아니, 영영 일어나지 못하죠.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한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하나만 똑똑히 보시죠. 올해 1분기 증권사 대출금이 27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돈을 만원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 산을 수십 번 덮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자금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10명 중 6명이 50 대이상 시니어입니다. 주식판 B2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은퇴했거나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들의 쌈짓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60대 이상의 증권사 빚은 3조 원대였습니다. 지금은 8조 원을 거뜬히 넘습니다. 1년 만에 대출 규모가 2배 넘게 폭주한 겁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 빚 느는 속도가 가장 가파른 곳, 피 끓는 20대가 아닙니다. 30대 직장인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60대 이상 은퇴자입니다. 가장 독하게 빚내서 주식을 쓸어 담는 주체가 바로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란 얘기죠. 도대체 어쩌다 이런 사달이 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64살이고 30년 넘게 몸 바친 직장에서 막 퇴직했다고 쳐보죠. 마지막 월급의 퇴직금까지 통장에 제법 묵직한 목돈이 찍혔습니다. 자, 이제 이 돈으로 남은 수십 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한 은행 금리를 확인하는 순간 허수습만 나옵니다. 이자 수익으로는 다달이 빠지는 생활비에 반도 못 채웁니다.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이자를 받으며 피 같은 원금이 매달 갉아먹히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머릿속 회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실 텔레비전을 켰더니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천장을 뚫었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지수가 7천을 깼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옆집 박 사장은 주식으로 벤츠를 바꿨다고 자랑하죠. 동창회에 가면 온통 주식판 이야기뿐입니다. 어디에 넣어서 얼마를 먹었다더라. 나 홀로 벙어리입니다. 바로 이 순간 머릿속에서 섬뜩한 괴물이 눈을 뜹니다. 포모,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입니다. 이 열차를 놓치면 평생 빈곤한 노후를 겪을 거란 두려움이 등을 강하게 떠밉니다. 그래서 쥐고 있던 예적금을 깹니다. 솔직히 여기서 멈추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이 완전히 엎어집니다. 내 예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남들은 억 단위로 굴리는데 나는 꼴랑 몇천만 원. 조급증이 폭발해 증권사 대출을 당깁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버립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서운 카드론까지 끌어옵니다. 이게 지금 금융권에서 난리가 난 3중 B2입니다. 증권사빚, 은행빚, 거기에 카드사빚까지 무려 3군데서 영끌한 대출금을 모조리 주식에 쏟아붓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5곳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잔액. 지난 1년간 시니어 계층에서만 3조 원이 폭증했습니다. 3조 원이요. 이 막대한 돈이 병원비로 쓰였을까요? 생활비에 보탠 것도 아닙니다. 몽땅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론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1%에서 14%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살인적이냐면요.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당기면
숨만 쉬어도 매년 이자로만 140만 원이 뜯기는 구조입니다. 증권사 신용대출 이자도 연시 %입니다. 웬만한 상승장으론 비싼 이자값도 못 건지는 지독한 구조라는 거죠.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주가가 꽤 올라도 이자 메우기 바쁘고 지수가 손톱만큼만 미끄러져도 피 같은 원금이 퍽퍽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어르신들이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걸까요? 해답은 딱 4글자입니다. 반대매매. 이 잔혹한 단어의 실체를 알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반대매매란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죠. 빚내서 산 주식이 마지노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증권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칼을 뽑습니다.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가 새벽에 도끼를 들고 내 주식을 강제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것도 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후려친 똥값에 팔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르고 코 골며 자는 새벽에 내 주식이 강제로 헐값 처분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주식은 증발했고 통장엔 빚만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3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이죠. 자, 여기서부터 공기가 완전히 서늘하게 바뀝니다. 2026년 3월,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폭발음이 진동하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찢어지듯 갈라집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 주식시장 상황 어땠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롤러코스터 같았죠. 5,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는 8%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터졌죠.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지옥에서 가장 치명상을 입은 세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로 버틴 60대 시니어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 계좌 460만 개를 싹 다 뒤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수조사였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B2에 나선 60대의 9일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8%, 꼴찌였습니다. 대출 없이 내 돈만 굴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8.2%였거든요. 똑같은 폭락장인데 시니어 B2종만 2배 넘게 피를 본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다시 곱씹어 볼까요? 마이너스 19.8%, 확 안 와닿죠. 노후자금 1억 원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대출금까지 끌어다 썼다면 고작 9일 만에 2천만 원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단 열흘 만에 누군가의 노후 생활비 2년치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강제 청산인 반대 매매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3월 한 달간 하루 평균 453억 원어치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갔죠. 평소 135억 원 수준이었으니 무려 3배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미수금 반대 매매 건수 역시 2만 건을 넘기며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만 명의 개미들이 억지로 주식을 뺏겼다는 뜻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 증권사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목을 친 겁니다. 그 희생양의 상당수가 은퇴 자금을 털어넣은 시니어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생깁니다. 3월 대폭락 직후 코스피 지수가 슬금슬금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4월부터는 확연히 올랐고요. 5월에는 7,000선마저 뚫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모순이 발생해요. 이미 반대 매매로 쫓겨난 시니어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주식을 빼앗겼습니다. 헐값에 강제 처분당한 거죠. 주식시장이 로켓처럼 솟구치는 걸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빚은 산더미인데 내 주식은 없고 지수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남들은 돈 복사 축제를 벌이는데 나는 빚더미에 깔린 채 그 잔치를 구경하는 거죠. 이게 반대 매매가 악랄한 진짜 이유입니다. 최저점에 강제로 주식을 털리고 나면 원금을 회복할 기회조차 완전히 뜯겨나가는 구조거든요. 안대 차고 지뢰밭을 껐다가 지뢰가 터지고 나서야 눈가리개가 풀린 꼴입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경고등이 여기서 켜집니다. 3월에 그 사단을 겪었으면 몸을 사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시니어 B2 규모가 줄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폭증했어요. 4월 기준 60대 이상 신용융자 잔고 증가율이
33%를 뚫으며 전 연령대의 위를 찍었습니다. 3월에 피를 철철 흘려놓고 4월에 판돈을 더 키워 올인한 겁니다. 전형적인 도박 중독 패턴과 똑같습니다. 잃은 돈을 한 방에 복구하려는 본능이죠. 하지만 이건 장난감 칩이 아니라 남은 생애 전체를 건 베팅입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해답은 시니어 세대 특유의 뼈아픈 약점에 있습니다. 진짜 비극의 실체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0.4%입니다. OECD 평균인 14.2%의 3배죠. 전체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극빈층 수준의 삶을 버틴다는 뜻입니다. 자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친 맹점이 나옵니다. 한국의 공적 연금소득 대체율은 고작 35에서 40% 선입니다.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직장 다닐 때 300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 후 연금은 100만 원 남짓이란 소리입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 기준이 70%인데 반토막도 안 되는 겁니다. 당장 100만 원으로 한 달 버텨보세요. 숨만 쉬어도 적자입니다. 약값 내고 병원비 쓰면 끝납니다. 명절에 손주들 쥐어줄 용돈조차 없는 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통장 잔고는 야금야금 말라갑니다. 모래시계 밑바닥으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구경하는 기분이죠. 결국 처절한 생존 게임이 벌어집니다. 벼랑 끝 시니어들에게 폭등하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터진 오아시스였죠.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영영 벼락거지로 늙어 죽는다는 공포. 그게 포모 증후군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피 같은 퇴직금을 밀어넣고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베팅에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독가시가 숨어 있어요. 젊은 20대, 30대가 비투하다 전 재산을 날리면 어떨까요? 미치도록 쓰리겠지만 털고 일어나 다시 돈 벌면 됩니다. 30년이란 시간과 젊음이 강력한 무기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이르면요. 시간을 되감을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 취업할 직장도 없고요. 근로소득이 끊긴 상태에서의 원금 증발은 곧 맨몸으로 절벽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잡아줄 동안 줄조차 없죠. 가장 뼈아픈 핵심은 매달 들어올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붙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월급 꽂히는 직장인은 주가가 폭락해도 계속 돈을 넣어 단가를 낮춥니다. 이른바 물타기죠.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부을 물 자체가 없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담보 비율이 무너져도 추가로 메울 돈이 없으니 증권사 반대 매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패 하나 없이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에 서 있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의 저주죠. 지금 수많은 시니어들이 변동성 심한 코스닥, 레버리지에 노후를 겁니다. 지수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은 2배로 뜁니다. 기분 최고죠. 절로 웃음이 납니다. 문제는 시장이 꺾일 때입니다. 빚까지 끌어다 쓴 상태라면 손실은 4배, 5배로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투의 지독한 함정입니다. 오를 땐 천국이지만 떨어질 땐 곧장 지옥이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딱 하룻밤 걸립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긴급하게 반대매매 분쟁 경고를 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해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주식하다가 계좌가 강제 청산당한 사람들의 비명이 빗발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진짜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투자자는 증권사 전화를 스팸으로 차단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반대매매 경고를 못 받았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장중에 담보를 채웠는데 왜 주식을 팔아버렸냐며 증권사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총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비투에 뛰어든 시니어 상당수가 본인이 서명한 대출 계약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품에 아는 게 시한폭탄인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진짜 폭탄은 터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경제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신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루는 핵심 주식 용어들은 고정 댓글에 아주 알기 쉽게 싹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켜두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훨씬 편안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3월 대폭락 이후
코스피가 고개를 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니어들의 비투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로켓처럼 쏘아 올려졌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4월 말에 35조 원을 뚫었어요. 심지어 36조 원을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증시 역사상 최대치죠. 이 막대한 돈을 만원짜리 지폐로 쭉 이어붙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 폭탄의 진짜 주역이 50대, 60대 시니어들이었죠. 다음 장면 하나로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탑골공원에 모인 어르신들, 입에서 삼성전자 차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고백이에요. 은행에서 2천만 원 빚을 내서 주식판에 뛰어들었다고요. 코스피가 바닥에서 3배 뛰었는데 지금 안 사면 멍청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낮에는 한국 증시 창을 들여다보고요. 새벽 3시면 알람을 듣고 깨서 미국 주식 차트를 살핍니다. 잠까지 줄여가며 매매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눈밑이 아주 퀭하십니다.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하던 다른 은퇴자분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은행 다닐 땐 쳐다도 안 보던 묻지마, 투자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리니 통장에 잠든 퇴직금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비투가 왜 청년들보다 수십 배는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드리죠. 첫째, 그들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계좌가 녹아도 20대는 30년을 버티면 그만입니다. 웬만한 폭락장도 다 치유되는 긴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60대에겐 30년이란 시간이 없습니다. 하락장이 3년만 이어져도 병원비와 생활비로 원금을 깎아먹게 되니까요.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라는 연료 자체가 바닥난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끔찍해요.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가 다릅니다. 20대가 1,000만 원 날리면 뼈 아프긴 해도 부러지진 않아요. 언제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60대가 퇴직금과 대출금을 통째로 허공에 날린다면요, 이건 뼈가 부러지는 수준의 부상이 아닙니다. 남은 생애의 생존 설계도가 통째로 찢겨나가는 겁니다.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날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해집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몰래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이시라면 이게 그저 남일처럼 한가하게 들리시나요?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이란 분쟁 이후로 주유소 가격표가 매주 바뀌는 실정입니다. 전기 요금도 껑충 뛰었죠. 장바구니 물가도 한 달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사과 한 봉지 사기도 덜덜 떨리는데 대출이자는 매달 귀신같이 빠져나갑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주가마저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주식에서 빼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확정 짓게 되죠. 남는 건 지독한 빚뿐입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 첫 패가 쓰러지면 마지막 패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소름 돋게도 진짜 파국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붕괴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가 포착됐거든요. 은행 빚을 석 달 넘게 못 갚아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작년에만 3만 5,200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새 20%나 폭증했죠. 전체 평균이 9% 오를 때 시니어 세대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퇴직하고 작은 치킨집이라도 차리다 보니 먹고 살 생활비와 주식시장에 굴릴 돈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낸 돈, 이게 가게 월세인지 당장 들어갈 주식 투자금인지 본인조차 헷갈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돈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 터진 사건 하나가 이 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2026년 5월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축포가 터지고 속보가 쏟아졌죠. 동시에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36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기막힌 사태가 터집니다. 일부 증권사가 대출 한도를 다 써버려서 신규 융자를 멈춰버린 겁니다. 돈을 더 빌려주고 싶어도 당장 쥐어줄 현금이 말라버린 거죠. 증권사 금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기세로 빚을 내서
주식판에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미친 숫자 뒤에 소름 돋는 진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 대출은 오히려 9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빠진 돈은 줄었는데 증권사로 쏠린 자금은 8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돈의 물줄기가 방향을 튼 겁니다. 안전한 은행 예금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 신용융자로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방탄조끼를 벗어던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든 꼴입니다. 심지어 그 돈의 주인 10명 중 6명이 은퇴자라는 사실이 이 판을 핵폭탄급으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진짜 공포는 사람들이 아직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000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하죠. 하늘에 먹구름 한 점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2021년 당시에 끔찍했던 하락장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무려 3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돈 10중 셋이 허공으로 증발한 거죠. 그때도 비트 규모는 사상 최대였고 다들 무조건 더 오른다고 외쳤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아도 반드시 운율은 맞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난 3월이란 전쟁으로 코스피가 하루에 5% 폭락했을 때 반대 매매 물량이 3배나 터졌습니다. 고작 하루짜리 충격이었는데도요. 30% 하락장이 석 달 넘게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36조 원의 비투 모래성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쓰나미처럼 덮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맨 앞줄에는 노후 자금을 몰빵한 시니어들이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시니어 한 명의 주식빚 파산은 개인의 비극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불길은 무섭게 번집니다. 평범한 자녀가 부모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식탁 위로 서늘한 빚 독촉장이 날아드는 겁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OECD 1위인 노인 빈곤율은 더 치솟을 겁니다. 국가 복지 시스템이 타들어가겠죠.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과연 이분들을 탓할 수만 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쥐꼬리만 한 연금으론 밥값도 벅차고 은행이자는 미친 물가를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늙었다고 아무도 안 써주는데 눈앞에서 주식시장이 3배씩 폭등한다면 과연 당신은 안 뛰어들 자신 있습니까? 시니어비투 열풍이면에는 대한민국 노후 안전망의 처참한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노후연금이 충분했다면 피 같은 퇴직금을 도박판에 걸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단순한 개인의 탐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독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뼈아픈 진실입니다. 사회 구조가 망가졌다고 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짓이 결코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특히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전혀 없는 은퇴자들의 비투는 그저 끔찍한 도박일 뿐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서늘하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36조 원어치의 거대한 빚더미가 증시 위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산의 절반을 은퇴자들이 맨몸으로 떠받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치솟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늘은 맑고 내 계좌의 수익률은 눈부시니까요. 하지만 피바람 부는 하락장은 무조건 옵니다. 사계절이 변하듯 증시에도 잔혹한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지난 3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마이너스 19.8%. 이건 결코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 노후가 증발하고 마지막 꿈이 부서진 참혹한 흔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